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 12년 만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도 왔고, 또 2010년도에 졸업하고 2015년도에 여기 교생 실습을 배명고등학교로도 왔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선배 3학년 1반의 담임 교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저는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ROTC 사관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또 전역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임관이라고 하죠. 장교는 간부들은 임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임관을 해서 군 생활 28개월이에요. 간부는 좀 28개월 좀 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길게 군 생활을 하고 예비역 중위로 전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조금은 다르게 전역 이후에 제가 저희 동기들처럼, 대학 동기들처럼 임용을 공부를 하는 약간 좀 일반적인 수순을 밟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의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조금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항공사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흔히들 준비하는 취업 준비, 취업 전선에 또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그래도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좀 나빴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좀 대형 항공사들을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좀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마침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항공사가 채용이 떴었고, 어떻게 보면 좀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해서 첫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합격 통보를 총 4번에 걸쳐서 면접을 보거든요. 수영 테스트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의 어떤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결국은 최종 합격까지 해서 19년도 9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체육과 나와가지고 스튜어드, 항공사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좀 사기업들 어떤 취업 시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외로 체육과를 전공한 인재들이 많고, 또 사회 채용 시장에서는 체육과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후배분들처럼 또 이렇게 예의 있고 공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좀 있고, 개념이라고 조금 막말로 하면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회사에서 많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조직원으로서 괜찮겠다, 이렇게 체육과 전공했다면 기본은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들려주고, 단순히 체육과 진학해서 사회체육과, 체육교육과 진학해서 체육교사 아니면 어떤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것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저희 과 동기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서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에서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이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는 중견기업의 규모로 한 2,800명 정도의 이렇게 직원을 데리고 있고 이걸 넘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CC,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라고 하는 건 FSC, 우리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 FSC 항공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 LCC 그 외에 조금 저렴한 티켓 비용을 제공을 하면서 그 대신 좀 불편해요. 서비스가 나가는 것도 없고 기내에서 조금은 돈으로 좀 사 먹어야 돼. 내가 배고프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뭐 스낵을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음료를 사 먹거나 이러한 소요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티켓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LCC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예전에는 2007년까지만 해도 해외를 나가려면 보증을 섰어야 돼. 2명의 보증인을 내가 보증인을 나라에다 신고를 하고 나 다시 귀국하겠다. 이 사람들이 보증한다. 라는 보증인이 필요했었는데 또는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총장의 허가서를 또 나라에다 제출을 해야 그만큼 좀 약간 되게 보수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환경이었고 근데 국외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가 되면서 한 2008년, 2009년쯤 되면서 이제 완전히 자유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말에 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항상 놀거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내 삶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항상 좀 고민하다가 국내에서만 노는 것보다 해외에서 노는 게 훨씬 더 호기심, 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화 접할 수 있는 것들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타고 여러분들 일본 갔으면 옛날에 한 2005년도 이때쯤에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50만 원? 그때 당시 일본 단거리 노선은 한 60만 원, 최저가가 60만 원이고 후쿠오카 이런 데 한 1시간이면 날아가거든요. 60만 원. 조금 멀리 간다. 뭐 중국에 조금 더 멀리 간다. 그러면 동남아를 가더라도 한 120만 원에 굉장한 비용을 좀 지불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대형 항공사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뭐든 오면 웰컴 드링크도 줄게. 뭐 땅콩도 줄게.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권 없이 다 주면서 비싼 티켓 값을 제시를 했는데 LCC는 뭐의 약자냐면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비행기를 타서 내가 이동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하지만 좀 불편해. 사실 조금 좁아요. 안에도 좀 좁고 운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객 운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음료도 안 나와 잘 사 먹어야 돼. 하지만 그런 걸 다 사 먹더라도 훨씬 싸요. 그래서 이런 LCC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약 한 국내에는 11개, LCC 항공사만 하면 9개 정도 있고 또 이렇게 총 국내 항공사는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이렇게 LCC와 FSC 지금 얘기했던 게 다 이거예요. 풀 서비스 캐리어, 그다음에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좀 대표적이고 우리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티웨이도 LCC의 하나의 회사고 또 진에어, 제주항공 또 부산 지역에는 에어 부산이 또 대표적으로 또 있고 얘기했던 대로 기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더 무조건 제공을 하고 또 기내 서비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높은 가격의 티켓 값을 지불해야 되고 LCC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티켓 값으로 어떤 실속 있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지금 간단하게 좀 아까 몇 명 손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 후배들도 잘 모르는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에 2017년도에 코스피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정식적으로 상장을 해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보잉 737-800은 여러분들이 흔히 차 생각하면 아반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비 좋고 좀 탈만하고 근데 좀 탈만해. 근데 승차감 오케이. 뭐 그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고 근데 조금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보잉 737-800을 2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기는 조금 쉬고 있지만 그래도 단일 기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우리 앞에 있는 B는 보잉사, 우리가 전 세계 항공기를 만드는 거대 두 기업이 있는데 보잉사와 에어버스가 있어요. 둘이 보잉사는 미국 기업이고 A로 되어 있는 에어버스는 유럽 기업이에요. 그래서 둘이 라이벌인데 에어버스 330-300이라는 중대형기를 올해 들여와서 회사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중거리, 단거리, 뭐 동남아, 일본 이런 데 아니라 조금 더 큰 에어버스 A330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한 K5 풀옵션, 뭐 그랜저 깡통 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보잉 737 같은 경우는 한 189명, 330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배 이상의 2배 정도의 수송 능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큰 비행기를 많이 가져와서 조금 더 많은 취향지를 좀 갈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한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원래는 조금 더 이전에는 다른 항공사로 있다가 그 항공사의 좀 경영 문제로 인해서 새로 재단장을 해서 2010년에 제대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2022년 현재에는 좀 대형기, 좀 중대형기를 지금 현재 엊그저께 기준으로 2대까지 이제 들여왔고 앞으로 계속 2027년까지 20대 정도 계속해서 들여올 예정이어서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어떤 좀 국외 여행을, 해외 여행을 좀 계획할 때쯤에 나 2학년 때 한번 그때 진로 특강 했었던 강사 선배가 티웨이라고 했었는데 티웨이가 저기까지 가네? 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티웨이가 호주도 가네? 어디 크로아티아도 가네? 로마도 가네? 파리도 가네? 라고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선 8개, 국제선 47개. 대부분 봐봐. 이렇게 동남아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반떼이기 때문에 멀리 못 날아가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래서 좀 적은 가격에 적은 운용 비용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고 뭐 대학생 때 그런 경험들이, 해외여행 가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대학교 때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저비용항공사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금 우리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 4-5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5시간 정도 태국 5시간 정도 걸리고 베트남 한 3시간에서 4시간, 뭐 이렇게 후쿠오카는 아까 1시간, 도쿄 같은 데는 1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도입이 큰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고 회사의 이슈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그렇지만 크로아티아도 올해 갈 예정이고 겨울에는 호주, 그리고 당장에 한 다음 달부터는 싱가포르도 실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이제 점점점 요즘에 자가격리도 좀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좀 없어지고 하니까 조금씩 여행객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실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같이 두발 뭐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쪽은
규정이 있어요. 머리를 3cm 띄워서 스프레이를 해서 핀을 몇 개 꽂아서 아주 매뉴얼화 되어 있게 거의 공장에서 찍어낸 완제품처럼 매뉴얼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두발 자유화, 개인의 개성에 맡기겠다. 그 대신 그런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뭘 하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라. 손님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모시는데 신경을 써라 해서 두발 자유화. 이런 조금 아무래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달력 모델도 했고, 이렇게 달력 모델도 매년 하고 있고, 이벤트 팀, 뭐 이렇게 각자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체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체능, 체육을 전공을 했고, 근데 회사에서 실제로 체육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고, 예체능 전공자들도 있어요. 바이올린, 피아노, 하다못해 관악기, 다양한 관악기 같은 것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기내에서 이렇게 특화 이벤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다양한 채널들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런 기내 방송도 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또, 승무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입사하는 것 때문에 강서구 처음 갔거든요. 회사 면접 때문에.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 여기 김포공항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제주도 갈 때는 김포공항 여기서 내려요. 근데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여기에 항공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항공훈련센터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상 탈출 실습실, 이렇게 비행기 모형 똑같이 해놓고, 실제로 문을 비상 탈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튜브가 슬라이드처럼 내려오게 돼요. 항공기 문 오픈하게 되면. 그래서 빠르게 승객들이 좀 탈출할 수 있게끔. 또 화재 진압실, 실제로 기내 환경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좌석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리튬 배터리 화재나 아니면 기내에서 흡연 이런 거 했을 때 이쪽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제 비상 탈출 환경과 똑같이 구현을 해놔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 일반인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크루 클래스라고 치면 일반인들도 같이 와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와서 약간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미국 어떤 재벌이나 이렇게 항덕들, 항공의 좀 이렇게 덕후들 와서 보면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해놓은 것처럼 미국 항공사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신식 시설을 갖춰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크루 클래스라는 강의를 개설을 해서 조금 항공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와서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있는 사람들 뻔하죠. 조종사, 그리고 객실에서 있는 승무원, 여러분들이 보는 흔히 아는 승무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보통 조종사들은 많이 못 보죠, 그렇죠? 문 닫혀 있으니까 못 보죠. 근데 조종사들이랑 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들이랑 운항 승무원들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서부터 같이 모여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이전이라고 한번 예를 들게요. 그럼 오늘 방콕을 간다. 그러면 선배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객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4명이서 보통 우리는 가요. 각 문당 1명씩 내 문이 담당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는 아반떼에는 4개의 문이 있어서 4명이 꼭 탑니다, 우리는. 그래서 4명이서 모여요. 4명이서 모여서 자, 오늘 승객 조회도 하고 몇 명 타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당뇨가 좀 심하게 있어서 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미리 사전에 조회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들과 회사에서 또 다시 합동 브리핑실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오늘 기류는 이럴 거고 비행 시간은 총 얼마가 나올 거고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신호를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탈출을 하고 뭐 만약에 조종실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 암호를 맞춰요. 뭐 노크를 3번 한다든지 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간단한 좀 회의를 하고 비행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요. 뭐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은 하나의 팀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승무원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혹시? 영어, 그쵸. 영어는 거의 기본으로 하고, 토익이나 토스, 오픽, 뭐 이런, 혹시 뭐, 토익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990점 만점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900점 이상의 성적을 만들었었고, 토스나 오픽, 토스는 스피킹입니다. 그래서 스피킹도 보통 레벨 8이 가장 높은 등급인데, 뭐 한 레벨 7, 레벨 8에 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운영하는 노선에서 봤었던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어 능통자들, 뭐 일본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만의 좀 강한 무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좀 공부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또 일본어나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돼요. 직무 관련 경험은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배도 지원을 할 때 어떤 서비스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 일을 했었던 거, 기간제로, 뭐 잠깐 강사로 일을 했었던 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채용 시장에서는 체육과들을 좋아해요. 체육과들 좋아해. 기본적으로 이런 센스가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약간 자랑인데 자랑 아닌 것처럼 좀 녹여내고 하면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체육과들의 좀 어떤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비스 경험은 없어도 돼요. 어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서비스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서비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통은 요즘에는 또 대학은 4년제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요즘에는 2년제 잘 안 뽑아요. 예전에는 항공과 2년제 무조건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항공과를 가려면 항공사를 내가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으면 항공과를 간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루트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탁과 관련이 없는 전공 비전공자들을 좋아해요. 신선하니까,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과가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조금 체육과 하면 여러분들 다 운동신경도 있고 후배들 다 기본적으로 체육과 하면 또 잘생겼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전을 해볼까? 관련 학과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좀 우려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남자 많이 없지 않냐고? 선배도 어디 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남자 몇 명이나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8대2? 또 40. 우리 남고잖아. 우리는 10대 0이잖아. 10대 0인데 40%? 남자 40%?
실제로 세보면 정확하게 한 12%? 한 9명 중 1명이 남자이고 대부분의 여자 크루들끼리, 크루라고 하는데 승무원들 한 팀을 크루라고 하는데 여자로 구성될 확률이 90%, 그리고 10%의 확률로 남자가 1명 끼거나 혹은 아까 이거 사진처럼 이렇게 2명, 3명, 요건 진짜 이렇게 3명 낀 거는 진짜 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좀 희귀한 설레죠. 그렇죠. 새끼들 여자 좋아해. 근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 얼마나 약간 직장을 출근하는 건데 좀 약간 좀 느끼는 설레는 마음. 저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랬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선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여자 3명에 저 하나 남자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여자들의 어떤 그런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이렇게 세심함을 좀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남자로서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남학생밖에 없으니까 이런 항공사에서는 남자 승무원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자원으로 생각해요. 조금 더 크게 보고 조금 더 관리자로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내가 만약에 항공사에 도전한다면 조금 더 내가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녀의 구분 없이 승무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런 공지사항들이 계속 올라와요.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승무원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브리핑실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승무원들끼리의 브리핑실로. 그래서 미리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고 최신 공지사항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실로 지정된 시간에 모여서 객실 승무원들끼리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승객이 얼마나 타고 어떤 승객이 있고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동 브리핑을 해요. 합동 브리핑은 보통 운항 승무원, 파일럿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이 오늘 이륙 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난기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는 서비스를 하지 말고 조금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비행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보통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선을 대부분 다녔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가서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 곳에 가서 승객이 아무도 없는 안에 보통 가면 정비사 1명 타 있어요. 정비사 1명 타 문이 열려있는 항공기로 가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열어보면 서랍이 엄청 많은데 그 서랍 안에 뭐 소화기, 무선통신기, 뭐 구급상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점검까지 이게 거의 승무원의 하는 일 중에 한 80%, 7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탑승권 가지고 타면 뭐 이쪽 자리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짐 정리도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기내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동이 되고 만약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비행이 방콕이었어. 그러면 뭐 방콕 가는 동안에 면세품도 팔고 뭐 기내 서비스로 뭐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 쓰는 것도 도와주고 여러 뭐 못 쓰는 사람 있으면 조금 더 알려주기도 하고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렸어요. 내리면 남은 승객이 없는지 승객이 두고 간 게 없는지 빠르게 체크를 하고 승무원들도 짐을 싸요. 가지고 있던 캐리어 짐 쌓은 걸 가지고 나와서 호텔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다시 국내선으로 왔을 때,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야근이 없어요. 그냥 요즘에 어떤 회사를 고를 때 거기 야근 많이 해? 거기 약간 늦게 맨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승무직의 특성은 야근이 없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냥 끝납니다. 잔업이 없어요. 다음 비행까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있는 동안에만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집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호텔로 이동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크루들이랑 여기는 홍콩이었고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그래서 홍콩 가서 그냥 같이 마음 맞으면 같이 가서 뭐 밀크티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같이 가서 나가서 놀다가 보통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정도 1박 하거든요. 호텔에서. 호텔에서 1박 하고 다음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시 호텔에서 이제 각자의 방에서 쉬다가 방은 하나씩 나오니까 각자의 방에서 쉬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콩이었으면 홍콩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시 거기에 있는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브리핑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야근 없이 퇴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고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솔직히 급여가 어떻게 돼요? 급여는 그러니까 LCC 기준으로는 연봉 세해 전으로 4,200에서 한 4,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 수령이 우리가 실제 수령, 세전이니까 세후로 딱 수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기본급. 근데 승무원은 그냥 한 번 월급 딱 받는 게 아니라 기본급에 내가 전달에 비행해서 했었던 비행수당이 가장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을 많이 해야 수당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체류하는데 출장비의 개념으로 체류하면서 밀크티도 사 먹고 토스트도 사 먹으려면 돈 필요하잖아. 회사에서 돈 줍니다. 식비를 줘요. 한마디로 식비도 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퍼듐이라고 하고 해외 체류비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륙할 때마다 착륙할 때마다 수당이 붙어요. 그것도 이착륙 수당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당들이 많아서 결국 다 합치면 한 세전으로 했을 때 4,200에서 4,50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솔직히 얘기하면 딱. 근데 4,200에서 500이라고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수당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전달에는 비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 비행을 좀 조금 했어. 그렇게 되면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급여가 아니고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진급을 하게 되면 진급을 하면서도 조금 더 비행수당이 올라가서 좀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급여 체계입니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항공사에서 비행기 구입하면은 오는 방식이 비행기 보통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억?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오는 비행기 가격 보니까 3,500억? 한 대 3,500억인데 보통은 빌려옵니다. 보통은 사진 않고 빌려서 한 장기 리스, 자동차 리스하듯이 장기 리스 한 10년치 이렇게 리스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월마다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빌려오는데 비행기를 가져올 때는 보통 파일럿 둘이서 아무도 없는 승객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가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가져온다.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 비행기들을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승객 없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빈 비행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고 있는 비행기는 다시 여객기 다른 회사 거 혹은 우리 회사 거 타고 가서 다른 승무원이 가서 후발대로 가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가져오는 거고, 보통은 객실 승무원이 탈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운항 승무원 파일럿만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여기 화장실 가보니까 항공정비 뭐 그런 모집하던데, 보통은 우리 선배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항공정비사. 그래서 정비사 항상 출발하기 전에 기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출발할 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잖아요, 정비사들. 그 사람들이 정비사고, 그 다음에 운항 승무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팀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다녀서, 항공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성이 뭐 승무원이 좀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스튜어드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나는 좀 약간 정비, 메카닉적인 그런 관심이 좀 더 많아 라고 하면 정비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남자면 또 비행기 한번 몰아봐야지 라고 하면 파일럿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선배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런 빠른 진로의 선택만 있다면, 나의 확실한 그런 결단만 있다면 꼭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인류는 비행기를 필요로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지만, 결국은 점점 세계를 다 공유해서 글로벌하게 정말 공동 세계화가 될 거고, 결국은 인류는 비행기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뭐 파일럿에 도전하는 것, 항공 정비사에 도전하는 것, 뭐 객실 승무원에 도전하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기름값이 얼마나? 기름값? 우리 보통 막 리터당 다른 기름을 쓰는데,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이랑 다른 기름을 쓰는데, 우리 보통 리터당 뭐 연비 15 아니면 뭐 진짜 잘 먹는 차, 많이 먹는 차는 뭐 7, 6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항공기, 우리 작은 항공기 기준, 소형기 기준으로 리터당 한 800리터? 800리터 정도 먹어요. 리터당 800. 미터당 800. 미터당 800리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있어도 우리 기름통 있죠? 기름통, 드럼통 한 15개 정도는 주기장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이륙할 때 씁니다. 그 정도는. 나머지는 더 쓰겠죠. 기름통 한 50개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사 얘기 들어보니까. 연비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뭐 탄소 배출 저감 이런 것들 목적으로 두고 전기 비행기를 또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많이 좀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실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머지않아서 비행기 탈 때는 전기 비행기를 또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착륙을 못한 상태예요. 모터가 낙하상태예요. 착륙을 못한 상태? 착륙을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든 착륙을 시도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바다 위에 착륙을 하든 아니면 육지에 착륙을 하든 일단 착륙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앉아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바다 위에 착륙하게 되면 비행기 안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아까 미끄럼틀 같은 거 봤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구명보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실 승무원이 훈련을 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걸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착수를 하면 구명보트를 타고, 또 우리 통신 장비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군, 경, 공항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 전송이 돼서 다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공중에서는 앉아 있는 게, 낙하산은 없습니다. 혹시 비행하시다가 유명인 같은 사람들 저번 주에 홍진경 바로 앞에서 타고 갔고, 그 공부왕 찐천재, 뭐 아이돌들도 예전에 런닝맨이 이렇게 어떤 시즌 끝나고 동남아 놀러 가는 그런 거여서, 같이 이렇게 유재석이랑 뭐 그때 뭐
있었던 김종국이랑 이렇게 러닝맨 팀들도 같이 데려가 봤고 유튜버들도 많이 타요.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굳이 요즘에는 또 막 그런 대형 항공사만 고집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선배로서 한번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저도 여러분들 때 여기 이 라인에 앉아 있었고 3학년이 되면 또 건물만 바꿔서 다른 교실에 앉아 있었고 똑같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었고 똑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체육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의 변수도 있었고 내가 선택할 길이 있었지만 일단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자. 그냥 다른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앞에 있는 걸 닥친 걸 조금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내가 하는 공부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발짝 뒤로 딱 떨어져서 봤을 때 그럼 내가 체대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가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 뭐지? 라고 했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공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체대지만 실기를 보지만 공부가 한 80%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등급을 올리는데 매진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의 노력으로 그럼 실기는 내가 성적을 받쳐줄 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기는 또 그만큼 성적 받쳐줄 만큼 내가 실기에서 떨어지면 억울하니까 명색이 또 체육반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체육교사만 보고 갔었거든요. 대학생활을 했었거든요. 모든 거에 체육교사에 맞춰서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또 그때 가서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걱정은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는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항공사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들 하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또 나름의 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몰랐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때 당장 내 앞길에 닥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선택해서 그걸 이룰 수 있게 그 당시에는 그거에 집중을 했었고 또 지금은 또 지금 제가 닥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지금의 시간이 되게 크리티컬해요, 되게. 나중에 하고 싶으면 지금의 시간을 똑같이 쓰고 싶으면 나중에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놀고 싶고 조금 다른 거 하고 싶고 하겠지만 지금의 시간이 분명히 나중에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배로서 체육을 전공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렸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조금 매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여담으로 솔직히 우리 체육과 가면 우리 여기 다 좀 실기 좀 하는 사람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실기로 내가 공부로는 못 갈 대학들 갈 수 있어요. 내가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할 학교도 약간의 체육이라는 체대 입시라는 약간의 좀 양념을 좀 치면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여기 학교까지는 좀 써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실기는 양념입니다. 본질은 우리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성적이 돼야 돼, 성적이. 그래서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그러면 만약에 경기 수도권으로 갈 거 인서울 할 수 있는 거고 인서울 조금 중하위권 대학을
중상위권 대학을 좀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 가서 뭐 하냐 나중에 야, 요즘에 공대 가서 이과들 해서 뭐 개발자들 연봉 억대라는데 그건 또 그들의 삶이에요. 또 그게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저는 또 그때도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체육이 좋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체육이었었고,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교직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또 타이틀을 가지고 또 회사, 또 사기업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조금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좀 일단은 뭘 할 수 있을지, 뭐가 좋은지 딱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제 일단은 앞에 닥친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체육과 나와도 정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처럼 항공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농담도 해요. 농협 뽑을 때, 우리 NH 농협 투자증권 이런 데 뽑을 때 축구 잘하면 좋아한다고, 축구 잘하면 지점장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선배 동기들 중에서도. 그러면 금융업에 종사하면서도 체육인으로서의 또 특기도 잘 살릴 수도 있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많은 걱정과 고민들은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또 비행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